부동산 브리핑입니다. 2년 전 임대차법 시행 영향 등으로 급등했던 전셋값이 최근 큰 폭으로 내리면서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신축에서도 역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11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습니다. 신규 수주 등 공사 물량 증가로 건설 경기 침체가 일부 완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봄 성수기를 맞아 5월 전국에서 3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작년 5월과 대비해 77% 늘어난 수준으로 분양시장 훈풍이 이달에도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혹은 그림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책을 읽거나 그림을 볼 때 그 작가를 미리 알고 보지 않더라도 그 작가가 누구인지 읽다 보면 그리고 그림을 보다 보면 눈치를 채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좀 눈치채는 것, 이것도 참 재밌는 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의 매력도 그럴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저희 전문가들이 눈치채고 잘 들여다보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고민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라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 언제나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또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수요일이어도 그리 힘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기분 좋은 수요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제가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당히 좀 다양하죠. 요즘에 최근에 제가 1대1 그 대면 상담을 해보면 최근에 분양 시장, 아파트 청약 시장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또 청약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지역은 또 괜찮은지 이런 고민들도 많으시고요. 또 매도에 대한 고민, 또 매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정비 사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신속 통합기획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상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시지만 또 내 고민은 저 사람 고민과 다르죠. 그래서 언제나 1대1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이용하시면 정창래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전화 상담은 조금 짧다, 더 긴 시간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나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지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현장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는요, 또 황금 연휴잖아요.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제가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세미나 주제는요, 재개발 2.0 시대, 투자도 달라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재개발 사업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버라이어티해졌죠. 상당히 좀 다양해졌는데
이 예전에는 우리가 재개발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뉴타운 재개발밖에 몰랐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재개발 사업이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뭐 공공재개발, 이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그다음에 뭐 신속통합기획, 그다음에 모아타운, 또 역세권 시프트 상당히 많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 더 이상 기존에 했던 재개발로는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나오게 된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지금 변한 거 아닙니까? 자, 시장이 변하면 당연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투자에 대한 전략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이 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제가 가질 테니까요. 이번 그 재개발의 시장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소액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지금 이제 재개발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많은 세미나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는 바로 이 재개발일 겁니다. 이번 주는 한 주 쉬어가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되니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테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여러분의 또 고민 만나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바로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들 결혼해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5월 말에. 네. 결혼하는데 아들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우선 네. 아드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5월이면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건데 지금 아니, 5월이잖아요. 올 연말에. 연말에 결혼을 네. 앞두고 계시고 네, 그래서 네. 여유 자금은 그럼 어느 정도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여유 자금은 4억 정도 있는데, 네. 네, 직장이 여의도라 네. 대방동 쪽에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네. 보신 아파트가 좀 있을까요? 네, 네. 대방역 앞에 대림 아파트를 봤어요. 네. 네, 네. 대림 아파트를 봤는데, 음. 대출을 한 3억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네. 대림 아파트 25평이 지금 약 11억 선이라 대출을 하려면 한 7억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대출 금액이 너무 부담이 돼서 혹시 네. 다른 투자 방법이 없지 않나 해가지고 한번 문의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우리 아드님의 첫 신혼집으로 여유자금 4억에 좀 살고 싶은 집을 찾아봤더니 대방역 근처에 대림 아파트를 보셨는데 어쨌든 그럼 대출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게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여의도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대림 아파트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네, 예, 맞습니다. 대림 아파트 매수를 하시려고 지금 매매가가 아까 11억 정도라고요? 네, 25평이 11억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자기 자본은 지금 4억, 그죠? 네. 예, 자기 자본은 4억인데 그럼 7억 네, 대출 네.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7억을 대출 받을 때는데 예, 너무 여기다가 이제 부담이 부대 비용 돼서. 좀 들어가면은 뭐 총 한 11억 5천 정도가 이제 좀 들어갈 네.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여의도에 그 근무하시면 네. 혹시 뭐 증권계 쪽에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레버리지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데 네. 그래도 이자랑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네. 약간 좀 성향이 좀 아드님 네, 성향이 네. 약간 좀 이제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네. 젊으시니까. 네, 네. 여기 지금 대방동에 있는 그 대림 아파트 네. 요거 좀 입지는 상당히 괜찮아요. 네, 입지는 여기 지금 옆에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있는데요. 네, 네. 옆에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고 인근에 인접해 있고 여의도 접근성은 상당히 좋고요. 예. 네, 네.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매입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매입을 하신다라는 건데 그런데 네. 어찌됐든 그럼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 예. 부담이 생기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사실은 근데 이 대출 이자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가 하고 연동이 돼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지금 네. 일단은 이제 금리는 정점을 찍었다. 예, 그래서 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금리는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주담대 금리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올 초하고 비교해 보면 1.5에서 한 2% 정도 주담대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예. 근데 네. 이 금리가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적기는 하겠죠. 예, 그런데요. 네, 내가 네. 그래도 지금 7억이라는 대출은요.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를 하시는 게 아닌가. 네, 맞아요.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요.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네. 내가 만약에 7억을 대출을 받아서요. 예, 그러면 만약에 4%대 받으면 얘 연에 2,800만 원이거든요. 예. 이거 받더라도 이 대림 아파트가 뭐 연에 1억씩 올라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게 과연 될까? 아,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이 대림 아파트가 입지는 좋기는 한데요. 예, 예. 입지는 좋기는 한데 주변에 네. 앞으로 노량진 뉴타운 물량들 그다음에 네. 또 이 대림 아파트가 사실은 재건축 호재는 없어요. 용적률이 네, 높기 네. 때문에. 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가격이 오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무리한 투자가 좀 아니신가.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대표님이 좋은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지역하고. 아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네. 걱정이 되니까요. 네. 네. 그러면 좋은 저 지역하고 같으면요. 해주세요. 네, 네. 아까 여기 4억 정도 지금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맞아요. 여기 그냥 대림 아파트요. 네, 네. 여기 전세로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아, 전세로요? 예, 네. 여기 대림 아파트가 지금 어찌됐든 좀 연식이 됐잖아요. 입지는 좋은데. 네,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전세가가 아마 여기가 한 4억 중반 정도면 가능할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하시자는 거죠. 자, 네. 옆에 여기 네. 노량진 뉴타운 좋은 거는 아시죠? 아, 당연히 알죠. 근데 여기는 그럼요. 투자 금액이 너무 네. 높아요. 그죠? 네, 네. 여기는 뭐 이제 프리미엄만 뭐 10억에서 11억이니까. 예, 예, 맞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예, 예. 자, 이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요. 네. 요 노량진 뉴타운이 인근에 네. 아직 이 개발이 안 된 미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가 이제 네. 노량진 1동 근처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여기는 상당히 가격이 높아요. 네. 근데 이 미개발지 중에요. 예. 미개발지 중에 일부가요. 예. 일부가 작년 말에 모아타운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예,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자, 네. 그런데 네.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 요 네. 지금 아직 미개발지 있잖아요. 예, 예. 이 지역 중에서 입지가 네. 제일 빠져요. 아, 네.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산동네고 지하철도 제일 멀어요. 네, 네. 그러면 아직 입지가 얘보다 더 좋은 지역이 얘랑 똑같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아직은 네. 지정만 안 된 것뿐이거든요. 네, 네. 그럼 언젠가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노량진 일대 아직 지금 지정 안 된 데는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자, 그런 거 어떤 거냐면요. 네. 지금 A랑 B랑 있는데 A가 약간 좀 못난 놈이에요. 근데 얘가 먼저 지정된 것뿐이거든요. 네. 그럼 B가 앞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자, 여기 노량진 뉴타운이 비싸서 못 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투자처니까 얘가 자, 우리 아드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결혼을 하시는데 결혼을 하시면 자, 자금은 적지만 젊으시니까 시간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럼 여기다가 내가 먼저 여기에 지금 잘 찾아보시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한 2억 정도면 투자를 하거든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럼 이거 묻어놓으면 어차피 여기는 네. 지금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네. 묻어놓고요. 나머지 네. 2억에 조금 전자금 대출 네. 받으시면 대출에 네. 대한 이자 부담도 적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네. 마시고요. 예, 예. 지금 우리 아드님께서 어찌됐든 지금 사실은 4억이라는 돈도 지금 아드님이 지금 그 나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모아놓으신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런데 아직 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젊은 대신에 시간은 많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처럼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네. 지역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소액으로 투자해 놓고요.
네. 한 2억 정도로. 그다음에 2억에다가 플러스 네. 여기 지금 전세가 뭐 한 4억 5천 정도 가니까 2억 네. 5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이거 이자 네. 한 달에 한 네.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네, 네, 네. 자, 어때요? 그러면은 이자에 대한 부담도 없고 좀 안정적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있겠죠? 네, 네. 예, 이해되시나요? 아, 네, 네. 예, 이해되시죠? 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한번 네.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 무리하게 대출 받아 너무 대출을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너무 크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 네, 이해되시죠? 부담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무리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젊다는 무기로 전세 거주하면서 또 투자 계획을 노량진 쪽으로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아드님께 잘 전해주시고 또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그 양도소득세에 네, 그 문의 때문에 좀 연락을 드렸고요. 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네, 마포 태형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네, 그 주택 임대차 사업자로 원유로에 별도로 한 채를 더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태형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 전세로 주고 있는 중인데 네, 2020년도에 매수해가지고 네, 22년 8월에 그 전세금 그대로 갱신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궁금한 건 상생 임대인이면 네. 2년 거주 요건이 없다는데 아. 이거 나중에 태형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 마포 태형 아파트 하나 임대 주고 계시고 하나는 네네. 원효로에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 네네네, 맞습니다. 2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내가 추가로 더 매수를 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좀 비과세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네, 태형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상생 임대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네네. 여기에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생 임대인 제도가 지금 들어가고요, 그죠? 네네. 예, 지금 상생 임대인 제도가 이거 지금 갱신 계약은 하신 거예요, 최근에? 네네. 그 그러면 22년 이제 상생 8월에 임대인 했습니다. 제도 지금 갱신 계약은 하신 거네요, 그죠? 네네네. 예, 전세를 주신 거예요? 임대로 주신 거죠? 예, 전세금은 안 올리고, 그죠? 네네. 그대로 예, 그대로 간 그래가지고 거고. 갱신했어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마포 태형 아파트가 있고요, 그죠? 네네. 여기는 그냥 전세로만 주고 있어요, 그죠? 네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주택 임대 사업자 물건이 그러니까 주임사로 등록한 물건이 지금 아까 용산에 원효로에 한 채가 있어요, 그죠? 네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 물건이 있고 그다음에 마포 태형 아파트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얘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죠? 네네.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이 태형 아파트를 매도를 할 때 얘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얘는 뭐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상관없이 얘는 우리가 2년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건 아시죠? 네네. 2년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상생 임대인 제도에서 상생 임대인 그 조건을 맞추면은 뭐예요? 2년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예,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거주가 면제가 되는데 그럼 이게 주택 임대 사업자일 때도 네네. 이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2년 거주 요건이 이것도 면제가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예, 궁금해서 요거 연락드렸습니다. 비과세 가능해요. 그래요? 예, 비과세 가능합니다. 예. 자,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 주택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주택을 2년 거주를 하면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에 2년 거주를 못하고, 그죠? 네네. 2년 거주를 못하고 그냥 갑자기 이게 상생 임대인 제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상생 임대인은 뭐예요?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말까지, 그죠? 네네. 요 말까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그다음에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차 상한, 그러니까 임대차 상한을
5% 이내에 올리게 되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줘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상생 임대인 제도거든요. 그럼 저기 제가 적용되는 거가 맞죠, 그러면 이게? 예. 자, 그러면 지금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를 해주니까 그럼 얘가 과연 얘가 그냥 1주택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거는 가능한데 주택 임대 사업자일 때 가능할까?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네네. 예, 요거는 요 상생 임대인 제도로 요거는 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임대 사업 주택 빼고요. 요거 네네. 한 채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처럼 한 채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2년 거주 요건이 면제가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아이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되는 그냥 거네요. 요거 이번에 또 이제 갱신이 된 거,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지금 갱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 예, 갱신이 됐으니까요. 뭐 임대료 지금 안 올렸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은 얘는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비과세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가 너무나 많이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기분 좋은 답변 드렸으니까 앞으로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여전히 이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3분의 1은 여전히 부동산 매입을 하기 위해 지금 고민하고 있다,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그중 40% 이상이 40평형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를 좀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자들은 과연 언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일단은 저도 이제 보통 이제 대면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요. 뭐 이제 여러 이제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 느끼는 게 조금 이제 좀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이제 감이 좀 빠르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존재를 하긴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 저보다 좀 빠르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진짜 부자들은 그럼 어느 때 움직이냐, 특히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최근에 어찌됐던 작년 12월, 그다음에 올해 1월, 2월에서 시장의 급매물들이 지금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등을 한 걸 놓고 많은 이제 의견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주식 용어로는 뭐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반등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바닥은 지났다. 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이 또 상당히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계획을 세우려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진짜 부자들은 이때 움직인다. 그래서 타이밍이 가장 언제냐,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냐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뭐 고가 아파트 몰린 강남권 속속 상승세 전환. 지금 뭐 송파 쪽 같은 거, 강남 상구에서도 송파 같은데 지금 다 반등 많이 했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수요 회복세, 예, 반년 만에 80선 진입 목적.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이제 수급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생애 첫 집 사자 서울 월거래 3,000건 육박. 그러니까 거래량도 많이 회복됐고요. 그다음에 쌓이던 금매다 어디로 갔나? 예, 매매 전세 낙폭 동반 축소. 예, 그다음에 2030 예, 아파트 매입 증가. 예, 금매물 소진에 따른 것.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은 지금 어떠냐? 한번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예, 거래량을 한번 보면 월별의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인데 아주 우상향 곡선이 지금 그려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2월 달 대비해서는 한 600건 가까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1월 달 대비해서도 지금 한 1000건 가까이 늘어났고요. 지금 4월 24일 날 제가 이게 집계를 낸 건데 거의 지금 500건이 얘는 무조건 지금 이제 3000건 이상이죠. 왜?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이내에 신고하기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회복세가 좀 두드러지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이제 소비 심리 지수를 보더라도 소비 심리를 100을 중심으로 100이 넘어가면 주택을 매입하겠다라는 매수 의사가 강한 거거든요. 거의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지금 100이 넘어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심리 지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값이 반등을 하기 위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조건들이 좀 있어요. 집값이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기술적 반등이 아닌 계속적으로 좀 추세 상승을 하려면 지금 집값이 반등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좀 요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네 가지만 제가 좀 추려봤거든요. 자, 네 가지가 어떤 거냐? 첫 번째, 거래량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예, 우리가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고요. 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뭐 청약이라던가 세금, 대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게 사실 금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금리가 안정이 되거나 금리가 하락세로 이제 좀 가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시장이라는 거는 보통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전세가, 이런 전세가도 좀 상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전세가가 지금 그동안 주구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세가도 여러분들 이제 상승이 되는 시점이 또 반등을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거래량은 지금 많이 회복됐죠. 예, 거래량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3천 건 돌파를 했는데 현재 근데 나오는 통계치는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결과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추세는 알 수 있으나 그러니까 추세는 지금 이제 우상향이잖아요. 예, 추세는 알 수 있는데 정확한 시장 상황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주기하고 진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기는 짧아지고요. 진폭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왜? 정보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 입장에서 정보를 습득하기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10년 주기설, 20년 주기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상당히 짧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폭은 상당히 지금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호재라든가 악재가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에 좀 느리게 반영이 되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시장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량 회복 속도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니까 올 4월 달에 통계치 나오는 거를 이제 보면요. 아마 거래량이 훨씬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량은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어찌됐든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제가 완화가 돼야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세금에 대한 거 거의 다 완화됐죠. 그렇죠? 예,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다 완화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다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시장 다 완화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청약이라든가 도정법 규제 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할 때는 똘똘한 한 채였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요즘 상담을 해보면 똘똘한 한 채가 아닙니다. 예, 똘똘한 두 채예요. 이제 주택을 이제 똘똘한 두 채라고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한 부담에서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똘똘한 두 채에 대한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좀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취득세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요거에 대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도 원래 완화가 될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용산 또 재지정 들어갔고 묵동 이제 4월 달인가 재지정 들어갔고 강남 일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간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에 대한 회복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 금리. 자, 여러분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금리는 일단 지금 정점을 찍었죠. 그렇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12월 1월 달에 서울에서 지금 9억 이하짜리 이제 금매물들이 많이 사라진 먼저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주담대 금리가 상당히 많이 이 변동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1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서 그런 금매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뭡니까? 이건 고정금리 4%대 빌려주겠다. 대항 가능하고 신규 대출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금리 내려갔을 때 또 갚았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 없다. 이게 시장에 히트를 치면서 어떻게 보면 금매물들이 싹 사라진 거거든요. 일단 금리가 낮아서 금리가 낮은 상품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주담대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서 이 특례 보금자리보다 지금 시장에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더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는 지금 안정되지 하락이라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이 주택 시장에서 가장 악재였던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 참여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전세가입니다. 예, 일단은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올라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전세 수급 지수가 심리적인 수급 지수가 지금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내가 월세로 가는 것보다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보다요.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럼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지면 전세 수요는 좀 회복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수급 지수 회복세고 그다음에 전세도 지금 수요들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시장도 그러니까 이 임대 시장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총평을 해보면요. 자, 지금 거래량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거래량과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규제 완화, 그다음에 전세 시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하락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저는 저점은 지금 바닥은 지난 거예요. 예, 바닥은 지났습니다. 예,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항상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물건들이 없습니다. 싼 물건들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 예전처럼 안 오를 지역에 다 오를 거냐? 아닙니다. 예, 여러분 최근에 지금 미분양 시장도 양극하죠. 예, 서울 같은 데는 거의 뭐 지금 뭐 초기 분양률이 거의 뭐 100%대,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98%면 거의 100%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방 시장 어때요? 뭐 일부 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분양률이 1%,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재구주택 시장도 지금 지역별에 따른 양극화가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뭐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시거나 예, 이럴 때 우리가 지역적인 입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요. 여러분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할지를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투자 타이밍이 왜 지금인지에 대한 그 요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또 그 와중에 조심해야 할 점, 이 시장에서도 또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투자지를 선택해서 빠르게 좀 실행하는 것과 더불어 이 투자처가 정말 양극화에서 이 위에 쪽에 있는 투자해볼 만한 가치 있는 곳인지 잘 선별하는 능력이겠죠.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도 좀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이번 세미나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세미나 주제는 재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시장이 상당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것들이 많이 변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지금 이 투자를 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재개발 시장이 예전에 1.0 시대에서 지금 2.0 시대로 지금 이제 많이 변화가 이제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변곡점 시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재개발도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도 있고 역세권 시프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속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제 정비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여러 종류의 정비 사업들이요. 우리가 과거에는 경험을 못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아타운이면 모아타운에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모아타운에 투자할 때 단점과 또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역세권 시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시프트도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도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 단점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이런 재개발 2.0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이 단점을 피해서 어떤 지역이 또 괜찮은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예, 세미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처럼 그냥 막연하게 잘 될 동네에 그냥 오랫동안 묵혀둔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바뀌고 있는 재개발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정창희 대표 의견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 연결된 건가요? 네, 방송 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제가 그 4년 전에 그 항학동에 롯데캐슬 베네치아라는 아파트를 제가 샀는데요. 네. 거기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어머님을 좀 모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 이거 이제 40평대로 좀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네. 여기가 계속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 어떻게 사야 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게 고민이 돼서 네.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30평형대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원이 늘다 보니 40평형대로 네, 이사를 다섯 가는데 식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롯데캐슬 베네치아 아파트에 큰 평수로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이 네. 아파트의 이 평수를 좀 옮겨가도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지금 사면은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향후 전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세미나도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사람이 많아서 상담을 못 받았었어요, 대표님. 예. 제가 그럼 대신에 제가 이 방송에도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오세요. 예. 네네. 또 예. 참석하겠습니다. 자, 지금 황학동 롯데캐슬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40평형대가 지금 몇 평? 46평형인가요? 48평형인가요? 네네. 4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6평형으로 지금 이제 이 매수를 하는 시기가 맞는지 네네. 이게 지금 왜냐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가 지하에 그 이마트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뭐 시장 보는 것도 너무 편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갑자기 이제 그런 말씀하시니까 네. 롯데캐슬 분여회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여기가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 네, 지금 46평 지금 얼마 가죠? 원래는 한 14억, 15억까지 가다가 지금 한 12억, 13억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12, 13억이요? 네.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지금 사실 롯데캐슬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도심에 있죠, 그렇죠? 네. 여기 네, 바로 네. 지금 이제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죠? 네, 청계천도 있어요. 네. 예,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네. 지하철이 약간 멀어요, 그죠? 뭐 이제 도보로는 가능한데 네, 네, 지하철이 걸어서는 갈수 약간 먼다는 네. 게 좀 단점이죠, 그죠? 예. 네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 지금 인접을 해 있고요, 그죠? 네네. 예. 자, 저는 이제 12, 13억 정도면 지금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혹시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뭐 12억대도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정도면은 지금 저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제가 지역적인 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일단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네. 네,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죠? 네. 즉,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이죠. 그죠?
네네. 예. 자, 근데 얘는 지금 도심권에 인접을 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직주 근접이 너무나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수요가 서울시에서 보면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가장 많을걸요. 이게 제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시청자 이게 조금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주간 인구 지수라고 있어요. 네? 주간 인구 지수. 네네. 이게 주간의 인구 지수가 뭐냐면 네네.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 네네. 대비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거든요. 네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라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밤에 이제 직장에 나와서 밤에 거주를 하는 이제 인구잖아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라는 거는 밤에는 이제 내가 집에서 잠을 자니까, 그죠? 예. 그런데 주간에 또 상주 인구는 뭐냐면, 자, 주간에는 이런 도심 지역은 일자리가 많으니까 직장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일하러 오는 사람. 예, 그러니까 주간에는 상주 인구가 많겠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야간에 상주하는 인구 대비 주간에 상주하는 인구 나누면 이거를 주간 인구 지수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대략적으로 강남 같은 데 있죠. 네. 강남 같은 데가 주간의 인구 지수가 180이에요. 네네. 지금 뭐냐? 저녁에는 한 100명, 그러니까 저녁에는 100명이 있는데 주간에는 180명이 있다라는 거는 주간에 지금 80명이 더 강남 쪽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 일자리도 그죠? 많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일자리가 거죠. 많으니까, 그죠? 아, 네네네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중구 쪽이잖아요. 네네. 중구 쪽은요 380이에요. 주간 인구 지수가. 네. 예, 강남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아, 그럼. 지금 뭐냐? 강남보다- 일자리 대비해서 네. 요 일대가 주택이 부족한 거죠. 아, 네네. 예, 도심이니까 일자리가 많은데 주택이 네네. 부족한 겁니다. 네네. 첫 번째, 여기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는 지금 롯데캐슬에 거주하고 계시면 요 인근에 동대문 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으세요? 아, 많아요. 저희 아파트에는 거의 동대문에서 거주하시는 그렇죠. 장사하시는 자, 뭐냐면 분들이 우리가 많으세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네.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옆에 동대문이 있죠. 여기 네네. 동대문 시장이 있잖아요. 네. 이 동대문 시장이 있는데 이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새벽 시장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를 하시거나 여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여기에 관여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멀리 집을 못 구해요. 네네. 예, 잠도 부족하신 분인데, 그죠? 네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주변에 일자리는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내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분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예, 여유가 없으면 좀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더 싼데 더 싼데 더 싼 데로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에 대한 수요가 이 지역적인 특징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주거에 대한 수요가 주변으로 집중이 돼요. 네네. 자, 그럼 주간 인구 지수도 많고요. 예, 네. 주간 인구 지수도 서울시에서 가장 높고 네. 그만큼 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택이 부족한 거죠. 자, 거기다가 네네. 이 지역 자체가 수요가 또 집중되는 거니까 분산이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네.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한번 봐야죠. 아까 46평형대 롯데캐슬, 그다음에 여기 왕시민 뉴타운과 비교해 보면 왕시민 뉴타운 비슷한 평형대가 19억에서 20억입니다. 물론 이제 연식에 대한 차이도 있고 이제 주상복합과 아파트에 대한 차이도 있죠.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12억대예요. 네네.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 갭을 메울 틈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매수할 가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사면은 더 오를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럼 오를 때 사실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네. 예, 네. 예, 오를 때 사시면 안 돼요. 지금 거의 이제 네네.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세미나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네, 마음 편하게 이사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한 2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요. 네.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작년에 아는 네. 지인이 용답동에 그 전세 끼고 1억 2천 투자를 했다고 해서 네. 저도 알아봤는데 지금은 뭐 역세권 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네. 지금 2억 5천 정도 이제 아.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2억 5천 정도 이제 더 투자해가지고 용답동에 투자를 해놓을까, 네. 아니면 저 인터넷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봤는데 상왕십리역 근처나 왕십리역 근처 역세권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쪽은 한 2억 정도 투자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할까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자금 2억으로 어디에 좀 접근해 보면 좋을지 바로 좀 대표님 고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역세권 시프트라고 하셨죠. 네네네. 예. 이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용답동 일대가 지금 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역세권 시프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할 지역은요. 저는 지금 용답동이든 왕십리든 일단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두 군데 다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지역이 더 좋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가요. 지정 요건 있죠. 네, 예, 지정 요건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비 사업이 상당히 지금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지정 요건이 제일 까다로워요. 예, 그러니까 지정 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네네네.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네네. 이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건데 지금 말씀하신 용답동이라던가 지금 왕십리역 일대 여기 남은 상항신역 일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한 걸로는 여기는 역세권 시프트 지정 요건에 맞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지정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게 차이지 언젠가는 진행이 될 때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역세권 시프트로 이 지정 요건이 충족을 한다. 나는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럼 여기가 그럼 이쪽 도심 쪽이 나을까? 이쪽이 용답동이 나을까? 여기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시세 차익이 좀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 라인 같은 경우 어찌 보면 도심에 더 가까이 있고 이쪽은 이제 도심 쪽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조금. 예, 좀 이제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벌써 동의서 진구를 시작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좀 상승을 한 거거든요. 네. 예,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그렇게 이게 기대감이 크지는 않아요. 아직은.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은 누가 이렇게 뭐 동의서 진구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상항심리역 쪽이나 왕심리역 쪽은 여기는 역세권 시프트 지정 요건에는 맞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나중에 역세권 시프트로 갔을 때 내가 어떤 물건을 매입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가치가 어디가 더 크냐 이것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나중에 내가 조합원이 됐을 때는 나중에 내가 뭐 역세권 시프트든 모아타운이든 어찌됐든 내가 추가 분담금도 생각을 해야겠죠. 네, 추가 분담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세권 시프트는 사업성이 좋잖아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일반 분양가가 더 높은 지역들은 조합원이 분담한 추가 분담금도 상당히 낮아지겠죠. 네. 자, 그럼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일반 분양가는 이쪽이 훨씬 높지 않겠어요? 아, 그죠? 네네. 즉 사업성은 이쪽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자체가 여기 이쪽 라인도 좋은 지역이지만 비교를 해보면 내가 나중에 아파트로 받았을 때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어디가 더 클까요?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두 지역 다 좋은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네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역세권 시프트로 가기에 지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도 갈 만한 지역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네. 요 지역 다 역세권 시프트 지정 요건은 충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나중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은 용답동보다는 이쪽에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상항심리나 왕심리역 쪽으로 한번 예, 두 지역 다 좋은 지역이지만 굳이 우리가 이 투자에 대한 가치를 따지자면 상항심리나 왕심리역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민하셨던 두 지역 면밀하게 분석 도움 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재개발과 관련된 문의 주셨는데요. 이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돼 있죠. 대표님 간략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자,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바로 주제는 재개발 2.0 시대입니다. 예, 지금 현재 예전에는 우리가 서울에 정비 사업하면 재개발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아마 최근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모아타운이니 신속이니 역세권이니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2.0 시대에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이 재개발 환경이 달라진 만큼
투자에 대한 전략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목요일 날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예, 세미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